이 약을 배제하고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비와 관리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치료 비용을 많이 높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너무 배제시킨 채 새로운 방법들로만 여드름을 치료한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탈미스 피부과 도곡점 신원웅입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한 여드름 약이죠. 여러 가지 상품명이 있지만은 이소티논, 이소트레티노인, 로아큐탄, 아큐탄 이런 피지 억제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피지 억제제는 흔히 피지를 억제하는 약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여드름 병변에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여드름을 호전시킵니다. 피지를 억제하기도 하고요, 여드름균을 박멸하기도 하고, 각질층을 정리해주기도 하고, 세포의 턴오버를 빠르게 하고, 염증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드름의 종합적인 치료 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지 억제제는 기본적으로는 1kg당 0.5mg을 복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60kg면 하루에 3알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 임상 경험상 그렇게까지 용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로 하루에 1알이면 대부분 여드름이 치료가 되고요. 체중이 적거나 조금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이틀에 1알, 3일에 1알만 복용하셔도 치료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거 안 먹으면 다시 여드름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보통 피지 억제제를 복용하고 2달 내지 3달 뒤부터는 여드름에 많은 호전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바로 끊으시면 거꾸로 2달 내지 3달 뒤부터 여드름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지 억제제는 가장 중요한 게 누적 용량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체중의 10배 알수, 만약에 50kg라고 하면은 500알 정도를 중간에 휴학 기간을 빼고 누적을 시킨다면은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 약을 복용하고 난 뒤에는 여드름이 거의 완치 단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약을 복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의사와 환자와의 상담 하에 이루어지는 거죠. 치료를 2-3달 정도 하고 나는 괜찮으니 멈추겠다, 전혀 상관없고요. 난 또 날 게 겁나니까 계속 이어서 먹겠다, 상관없고요. 어떻게 해서든 복용을 하신다면 이 여드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지 억제제를 배제시키고 관리나 레이저로만 치료를 할 경우에는 여드름이 나는 이 기간 동안 계속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만약에 이 약을 복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초기에 큰 여드름이라든지 여드름 자국들을 치료를 하는 기간 2-3달 정도만 치료를 한다면 많은 관리와 레이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2주 간격으로 회당 10만 원 정도의 관리를 한 3개월 정도, 한 5회에서 10회 정도 한다고 치고, 약 처방비나 약값 한 달에 한 2-3만 원 정도라고 치면은 그 이후부터는 약물 복용으로도 호전된 상태를 유지시킬 수가 있는 거죠.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의사와 환자와의 합의하에 복용하는 약이 이 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좁쌀 여드름이라고 말하는 면포, 피지가 차 있는 형태만 있다면 이 약을 보통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병변은 시간이 지나면 100%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딱딱하게 굼고 안에가 뭔가 아프고 잘 짜지지도 않는 음괴형 여드름 또는 결절형 여드름일 경우에는 예방을 하지 않으면 패인 흉터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피지 억제제로 여드름 자체를 틀어막기 위해서 이 약 사용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드름이 매우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드름으로 인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 중에는 여드름으로 인한 대인 기피 현상을 보이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이 약을 먹고 좋아지는 게 더 큰 도움을 줄 거라 생각을 해서 이 약을 권해드리고도 있습니다.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이 미디어상에서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서 거의 반독약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이한 부작용이 많은 건 맞으나 그 부작용의 확률은 매우 적다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약을 복용을 하던 중에 임신을 할 경우에는 기형아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적어도 1달 정도는
끊어주고 임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주의사항만 지키면 부작용을 또 피할 수가 있고, 탈모라든지 부정출혈이라든지 우울증, 이런 아주 더 드문 부작용들이 있는데 다행히 이 약을 끊고 나면은 그런 부작용들은 보통 회복이 됩니다. 이 약을 복용할 때 대부분 꾸준히 복용하는 약들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인데 정기적으로 간과 신장 기능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 약이 본인의 간과 신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최소 6개월 정도 한 번씩은 검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약의 또 특이점은 혈액 내 중성지방 수치를 올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괜찮으나 일부에서 올라가고 또 약을 끊으면 보통 돌아오는 편입니다. 이 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치료법들은 많습니다. 항생제는 비교적 위장장애 외에는 장기간 복용 시에도 큰 부작용이 없습니다. 항생제를 복용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여드름 관리라든지 레이저를 통해서 여드름을 또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이 나는 10대부터 20대 초반의 기간에서는 고객분들이 주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기가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시험도 쳐야 되고 대학교에 가서 놀아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오기도 참 어려운 나이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난 여드름들을 방치를 해버리면 20대 중반 이후에 여드름이 멈추기 시작할 때 흉터가 보인다면 그거는 이제 100% 돌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혼자 여드름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혀놓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약을 배제하고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비와 관리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치료 비용을 많이 높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너무 배제시킨 채 새로운 방법들로만 여드름을 치료한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지 억제제는 잘만 사용한다면 여드름 치료에 가성비 갑!